문재인 케어를 두고 의료계를 비롯해서 정치권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은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전반적인 평가를 좀 해보신다면요. 이번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이 건강보험 정책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아픈데 돈이 없어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방향과 필요성 모두 잘 맞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당장 나오는 얘기가 먼저 돈이 되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면요. 이번 이제 대책의 총 재정 수요가 이제 30조 6천억 정도 이제 보고 있는데 5년간 보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현재 이제 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이 20조 정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를 활용해서 쓰고 나머지 부족분들은 현재 이제 1년에 약 이제 그동안에 건강보험에다가 국고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7조 원 정도 되는데요. 예. 이 부분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예. 또 건강보험료가 그동안 이제 지난 10년간 한 평균 인상폭이 한 3% 정도 수준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건강보험료를 관리해 가면서 예. 재원 조달하겠다.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에 대해서 먼저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건 비급여 항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정부가. 네네. 그래서 재정 추계도 잘못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30조 6천억보다 더 들어갈 것이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비급여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다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예. 이번 것들을 통하면서 이제 급여로 들어오게 되면서 다 파악이 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30조 6천억 정도를 보고 있는 거고 예. 이런 과정에서 뭐 수정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대략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 일각에서는 이게 아마 30조 6천억보다 돈이 훨씬 더 들 거다 이거고, 또 하나는 이 고령화 추세가 급속도로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의료비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네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대폭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고령화 수준이 굉장히 이제 고령화 굉장히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예. 과거처럼 이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제 우리가 예방적 측면에서의 건강 관리를 굉장히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옛날과 똑같은 속도의 똑같은 정도의 비중으로 급격하게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추측에 불과하고요. 예. 오히려 한쪽에서는 이 예방적 측면에서의 건강관리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다시 추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추측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돈은 이 정도면 되고 의료비도 급증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신다.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되는 게 지금 1차, 2차, 3차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형 종합병원 이런 데들은 아무래도 의료비가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1차, 2차 진료기관을 찾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네. 이번처럼 이 전면 급여화가 되면 모든 환자들이 아주 가벼운 질병도 다 대형 병원으로 몰려가지고 1차, 2차 병원들은 다 망할 거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의료 전달 체계 개편 그리고 1차 의료 강화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예. 이미 동네 병원하고 대형 병원의 역할을 좀 나누고 서로 이제 대학병원에서 동네 병원으로 회송을 하고 동네 병원에서는 또 의뢰를 하고 이런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1차 의료기관 또 지역 거점 병원의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형 병원으로 쏠리는 현상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는 이렇게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료계는 지금도 의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 이거 현실화되지도 못하고 있는데 나머지 비급여 항목까지 다 의료 수가를 적용하는 식으로 또 게다가 그 의료 수가도 후려치기식으로 낮게 책정하면 병원들은 손해볼 수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과잉 진료라든지 이런 식의 우려가 생긴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 적정 수가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에 계속 논란이 많이 되어 있었던 이 수가를 현실화하는 거 예. 이런 부분들도 함께 지금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병행해서 해야 할 것들이 많군요. 예, 그렇습니다. 의료 수가를 네네네. 조정하는 거, 또 네. 의료 전달 체계를 조정하는 거, 네네. 이 모든 게 함께 진행이 돼야만 가능한 정책이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의료 이제 그 우리가 병원에 가고 어떤 치료를 받고 이런 것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우리가 보험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 또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는 그동안에 계속 우리 의료 현장에 굉장히 문제로 늘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예. 보장성 떨어진 굉장히 낮은 문제. 예. 그래서 이번에 이게 상당히 획기적인 그 정책인 거죠. 국민의 어떤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이어서 예. 사실은 저희가 정말 굉장한 어떤 그 소신을 가지고 네. 진행하는 그런 정책이죠. 자, 지금까지 이제 주로 그 지적한 문제점들은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너무 목표를 높게 잡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었는데 반대로 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아니 보장성을 70%만 올리면 어떡하느냐, OECD 평균이 80%인데 그 정도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느냐, 반대 이 지적은 또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한쪽에서는 너무 그렇게 올려서 이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거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예. 이 그 목표 보장률이 현재 이제 그 22년까지 70%지만 뭐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그 목표는 사실 OECD 평균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예, 이제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이제 80%까지 오르게 되면 예. 과연 이것을 우리가 그 담보할 수 있겠냐 이런 예. 측면에서 현실 가능한 그리고 재원 조달이 가능한 정도를 저희가 70% 정도로 보고 예. 22년까지 이것을 이렇게 내겠다 이런 계획을 잡게 된 거죠. 22년 이후에는 이제 80%를 향해 또 간다 그건가요? 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 의원이었고요. 이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정당 간사를 맡고 있죠. 박인숙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인숙입니다. 박인숙 의원께서는 이 문재인 케어가 유토피아적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하셨더라고요. 네. 왜 그렇습니까? 네. 아니 그게 다 지금도 이제 써야 되는데 정부 의지가 부족해서 못한 것도 아니고 예.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단순하게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100번 양보해서 재정 부담이 가능하다는 이제 정부 발표를 믿더라도 예. 현 정부의 임기 동안만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기 동안에 지금 동원 가능한 재정을 다 쓰면서 예. 그동안 주장해온 그 가장 이상적인 유토피아적인 정책을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거 아닌가 예.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정권은 이제 5년 가는 거지만 국민과 국가는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을 국민들의 그 건강보험료와 국가 재정으로 예. 충당한다는 그 단편적인 방식이라서 예. 비난한 거지 뭐 다 해주는 거 좋은 건 좋은 거죠. 예. 네, 잘 돼야죠. 그 5년 지난 후에는 감당이 안 된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계산이 조금 좀 이상해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의료의 수요와 비급여의 이제 전체 규모를 아직 아무도 확실히 모릅니다. 예, 예. 비급여의 전체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못 박는 거는 예.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해요. 예. 의료에서 그 수요의 비용이 이제 보면은 지금 흑자잖아요. 예. 그게 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자였죠. 근데 이제 2015년에 경기 불황으로 병원을 사람들이 좀 많이 안 가니까 예. 그때 최대 흑자가 12조가 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쌓여서 지금 흑자인데 건보 적립금이 20조 가량 쌓여 있죠. 지금 20조인데 그게 제일 많은 흑자가 난 거는 사람들 병원에 좀 덜 간 2015년이거든요. 예. 그때 12조가 쌓이고 지금 20조인데 이제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이제 현재 오늘의 의료 수요만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지만 예. 또 앞으로 이제
이게 좀 비용이 적게 들면은 병원을 더 간다는 거는 경제학에서 나오는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렇게 증가될 의료 수요는 고려하지 않았다. 또 현재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이게 또 3,800개의 비급여 항목을 이제 급여하겠다는데 이것도 정확한 게 아니거든요. 실제는 더 많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계산도 재정 추계를 잘못 한 거라고 설 수가 있죠. 근데 그 비급여의 전체 규모는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는 거는 조금 아까 이 여당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네, 전 그거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누가 봐도 그래요. 네. 그런데 이걸 이제 급여화를 추진하다 보면 규모가 확실히 잡히지 않겠느냐. 네네. 그거는 오른바른 방향 아닐까요? 하다가 보면 잡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하루에가 멀다 하고 신의료 기술이 나와요. 신약이 나오고. 이렇게 다 예측을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BT가 얼마나 발달되고 이제 생명공학이 발달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다 예측해서 또 병의 상황도 자꾸 변하고 있고 의료 행위도 굉장히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묶어놓고 다 해주겠다. 그러다 보면은 의료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뭐는 해주고 뭐는 안 해주고 이거를 정부에서 다 정하면은 그 의사들의 자율성이 없어지는데 뭐 꼭 권한이라는 것보다 환자한테 최상의 치료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 묶이다 보면은 질이 떨어지는 게 걱정이 되죠. 그럼 그 피해는 환자들이 입게 되는 거고요. 뭐 질 저하 우려는 논리적으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신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신약이 개발되고 지금처럼 그걸 다 비급여로 놔두면 국민들의 이 의료비 지출은 기하급수로 늘어날 우려가 더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수록 급여화를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비용 추계를 좀 잘 접근하자. 그런 얘기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지금 의료비 때문에 의료비 재난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약들이 너무 비싸니까 그럴수록 이런 거는 더 필요하죠. 하지만 그 접근을 지금같이 그냥 이렇게 단순한 계산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교하게 해야 된다. 또 그 재정 확보를 지금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바른정당도 지난 대선 때 비급여 항목 급여로 전환하자, 본인 부담 상한제를 그 혜택을 확대하자 이런 공약을 내신 바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에는 동의하신다 이 말이고. 방향에는 동의하는데 그 속도와 그 단계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더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해야 된다. 저도 다 똑같은 공약이고 아마 다 대부분의 당이 다 그 비슷한 건데요. 저희는 그냥 그 실천 가능하고 재정을 고려하면서 전면 급여화라는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좀 돈을 현명하게 쓰자. 비급여의 행위와 가격 분석이라든가 그 정보 고지 등 표준화 작업이 우선순위도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방법과 재정에 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박인석 의원 보시기에는 지금 보장성을 70%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데에 정부가 30조 6천억 든다 그랬는데 우선 이거보다 더 들 거다라고 보세요? 그렇게 보여요. 뭐 저는 그거보다 적게 들이라는 거는 생각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부담을 5년 후 지금 이제 단계적으로 하니까 5년 안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5년 후에 보험료 폭탄, 뭐 세금 폭탄, 세금도 같이 오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 그 보조를 하잖아요. 재정에서 보조를 하니까. 그러니까 세금 폭탄, 보험료 폭탄이 올까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가는 이제 영원 잘 가야죠. 조금 더 신중하게 따져가면서 단계적으로 현명하게 가자, 이 계산 잘 해가면서 뭐를 먼저 해줘야 될지 이런 거죠. 계산해가면서 의료계도 좀 바뀌어야 되고요. 의료 전달 체계도 바뀌어야 되고. 그 전달 체계 문제는 어떻게 벌어질 거라고 보세요? 아이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98년에 진료권 폐지와 그 의약 분업하면서 그 대형 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났는데 협의체에서 지금 결론이 잘 안 나거든요. 그 결과는 이제 환자 1차, 2차, 3차 병원 순서대로 가고 환자가 원하더라도 무조건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갈 수 없게 하는 건데 또 어떻게 보면 환자인 국민들한테 의료 선택권을 제약한 데는 문제도 있거든요. 여기 20년 동안 하지 못한 거를 그냥 뭐 전달 체계를 확립하겠다 이렇게 말로 딱 하면은 이것만 믿고 문제 해결될 거라. 그런 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죠. 너무 쉽게 보고 있지 않나 그런 걱정이 듭니다. 전달 체계에 대한 개편 없이
전면적인 급여화 확대가 이루어지면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은 심화된다? 더 심화되면은 그 피해는 환자들한테 가죠. 예, 예. 가고 싶어서 꼭 가야 되는 사람들 못 가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질적인 문제나 또 환자 불만도 쌓이고 예. 이건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고요. 네네. 그런데 정반대로 지금 70% 목표도 너무 낮다. 80%까지는 빨리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무상 의료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전부 그렇게 되면 이제 의료 남용도 있을 수가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OECD 평균을 목표로 일단 해야지. 지금 70%도 지금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80% 저건 그렇게까지 먼저 목표를 세울 게 아니라 그냥 OECD 평균을 목표로 삼는 게 맞는 것 같고. OECD 평균이 지금 80%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그렇게 공약을 했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좀 점진적으로 가자. 네. 하루아침에 80%까지 가기는 좀 부작용이 따르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알겠습니다. 네. 바른정당은 방향에 동의한다. 그러나 조금 따져보고 점진적으로 합시다. 이 목소리로 들으면 되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수가를 조정하는 거, 또 의료 전달 체계를 조정하는 거, 이 모든 게 함께 진행이 돼야만 가능한 정치이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고 어떤 치료를 받고 이런 것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우리가 보험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는 그동안에 계속 우리 의료 현장에 굉장히 문제로 늘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보장성 떨어진 굉장히 낮은 문제. 그래서 이번에 이게 상당히 획기적인 정책인 거죠. 국민의 어떤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이어서 사실은 저희가 정말 굉장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정책이죠. 자, 지금까지 이제 주로 지적한 문제점들은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너무 목표를 높게 잡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었는데 반대로 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아니 보장성을 70%만 올리면 어떡하느냐, OECD 평균이 80%인데 그 정도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느냐, 반대 이 지적은 또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한쪽에서는 너무 그렇게 올려서 이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거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이 목표 보장률이 현재 이제 22년까지 70%지만 뭐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그 목표는 사실 OECD 평균으로 문재인 케어를 두고 의료계를 비롯해서 정치권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은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전반적인 평가를 좀 해보신다면요. 이번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이 건강보험 정책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아픈데 돈이 없어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방향과 필요성 모두 잘 맞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나오는 얘기가 먼저 돈이 되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면요. 이번 이제 대책의 총 재정 수요가 이제 30조 6천억 정도 이제 보고 있는데 5년간 보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현재 이제 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이 20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 절반 정도를 활용해서 쓰고 나머지 부족분들은 현재 이제 1년에 약 이제 그동안에 건강보험에다가 국고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7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또 건강보험료가 그동안 이제 지난 10년간 한 평균 인상폭이 한 3% 정도 수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건강보험료를 관리해 가면서 재원 조달하겠다.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에 대해서 먼저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건 비급여 항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정부가. 그래서 재정 추계도 잘못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30조 6천억보다 더 들어갈 것이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비급여 부분들이 이제 그 완전히 다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예. 이번 것들을 통하면서 이제 급여로 들어오게 되면서 다 파악이 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30조 6천억 정도를 보고 있는 거고 예. 이런 과정에서 뭐 수정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대략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 일각에서는 이게 아마 3조 6천억보다 돈이 훨씬 더 들 거다 이거고 또 하나는 이 고령화 추세가 급속도로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의료비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네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대폭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고령화 수준이 굉장히 이제 고령화 굉장히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예. 과거처럼 이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제 우리가 그 예방적 측면에서의 건강 관리를 굉장히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옛날과 똑같은 속도의 똑같은 정도의 비중으로 급격하게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추측에 불과하고요. 예. 오히려 한쪽에서는 이 예방적 측면에서의 건강관리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다시 추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추측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돈은 이 정도면 되고 의료비도 급증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신다?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되는 게 1차, 2차, 3차 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형 종합병원 이런 데들은 아무래도 의료비가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1차, 2차 진료기관을 찾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네. 이번처럼 이 전면 급여화가 되면 모든 환자들이 아주 가벼운 질병도 다 대형 병원으로 몰려가지고 1차, 2차 병원들은 다 망할 거다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의료 전달 체계 개편 예. 그리고 1차 의료 강화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예. 이미 동네 병원하고 대형 병원의 역할을 좀 나누고 서로 이제 대학병원에서 동네 병원을 회송을 하고 동네 병원에서는 또 의뢰를 하고 이런 예.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개선한다든지 예. 이런 것들 그리고 또 1차 의료기관 또 지역 거점 병원의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형 병원으로 쏠리는 현상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는 이렇게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료계는 지금도 의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 이거 현실화되지도 못하고 있는데 나머지 비급여 항목까지 다 의료 수가를 적용하는 식으로 또 게다가 그 의료 수가도 후려치기식으로 낮게 책정하면 병원들은 손해볼 수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과잉 진료라든지 이런 식의 우려가 생긴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 적정 수가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에 계속 논란이 많이 되어 있었던 이 수가를 현실화하는 거 예. 이런 부분들도 함께 지금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병행해서 해야 할 것들이 많군요. 예, 그렇습니다.